제가 여기서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에서 정말 추천드리는 아주 쉬운 운동 방법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 운동은 무엇이냐면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 방법 중에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의 효과, 운동 시의 주의점, 운동의 강도, 구체적인 운동 방법과 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 근육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요, 근육의 감소와 지방의 증가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중년 여성이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감소된 기초대사량만큼 살이 찌게 돼 있어요. 즉,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고 예전만큼 운동을 해도 효과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다이어트 시에 식사만 제한하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시면요, 근육이 적은 분들은요 더욱더 근육이 줄고 지방은 덜 빠지게 되는 악순환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근육이 줄어들면요 부상의 위험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한번 부상을 당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 운동 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운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는요, 젊을 때처럼 한두 달 안에 급격한 다이어트를 절대로 금지해야 되고요, 운동도 너무 짧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는 부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중년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요, 꾸준하게 다치지 않게 건강을 증진시키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중년 여성의 운동에 있어서요, 부상을 주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절을 잘 보호해 줘야 돼요. 젊었을 때처럼 과격하게 하는 운동보다는요, 부드럽게 천천히 강도를 천천히 올리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도 꼭 해 주셔야 돼요. 중년 여성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중년 여성은요,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심폐지구력 향상을 시키는 운동을 해주시면요, 심혈관계 건강이 올라가게 되겠죠. 또 근육 발달과 유연성, 순발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하시면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요, 고독감, 우울감, 성취욕 감소 등의 사회적인 문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요, 등산이나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등이 있겠어요. 또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요,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겠죠. 그리고 유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요, 스트레칭이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중년 여성의 운동 시에는요, 고혈다공증을 꼭 유념을 해서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년 여성은요, 고혈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중력에 반한다는 것은요, 걷기, 계단 오르기, 등산, 줄넘기 등의 이런 운동이 있고요, 이런 운동은 고혈다공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거꾸로요, 우리 수영과 같이 중력에 반하지 않는 운동은요, 심폐기능 등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고혈다공증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럼 중년 여성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의 강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만약에 빠른 걷기를 한다면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하는 수준의 강도가 좋다고 해요. 운동 시간은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좋고요, 운동을 어느 정도 빈도로 해야 되는지는 좀 논란이 있지만 일주일에 2, 3회에서 4, 5회까지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요, 가볍게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 또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또 스쿼트 같은 운동이나 꾸준한 스트레칭, 또 주 2, 3회 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생활 속의 운동은 이 중년 여성들한테 상당히 중요해요. 중년 여성들에게 운동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적게 받게 돼요.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요,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오거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TV를
TV를 보면서 덤벨 운동이라든지 고정식 자전거를 탄다든지 또 허벅지에 두꺼운 책을 끼고 앉기 등의 생활 속의 운동을 늘려주면 좋겠어요. 근력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력 운동은요, 일주일에 2, 3회 이상을 권장을 드립니다. 복부 운동을 포함한 팔, 다리의 운동과 전체적인 근육을 골고루 움직이는 이런 근력 운동이 중요하겠어요. 나이가 들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피로하다는 이유로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나이살 증가의 큰 원인입니다. 이 원망스러운 나이살 예방을 위해서는요, 힘들고 귀찮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려는 습관을 가지고요,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과 근력을 키우면서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운동의 강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운동을 어떤 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 북미 폐경학회 정기회의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중년 여성은요, 가벼운 강도로 운동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연구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 또 고강도 운동을 하는 여성에 비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여성이 훨씬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운동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요, 가벼운 운동을 한 그룹은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활력적인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에 비해서 2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가벼운 운동 그룹이 느끼는 걱정이나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요, 고강도 그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팀은요, 운동을 하면 사람이 활력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년 여성들은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힘든 운동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런 현상은요, 예전에 운동을 한 경력이 없거나 비만인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가벼운 운동에 속할까요? 이 연구팀은요, 가벼운 운동의 사례로 활기차게 걷기, 댄스, 평지에서 자전거 타기, 정원 가꾸기, 그리고 소프트볼, 배구 같은 구기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 시에 운동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실 경우에 주의사항으로는요, 안전을 위해서 건강검진이나 체력검사를 받은 뒤에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건강상태나 기초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는요, 다이어트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중년 여성의 무리한 운동은요, 근육, 뼈 손실을 재촉하고 어깨, 무릎 등의 관절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뼈 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운동은요, 중년 여성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아요. 몸의 노화가 시작돼서 유연성, 근력 등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중년 여성의 운동은요, 본인의 체력의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에서 정말 추천드리는 아주 쉬운 운동 방법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 운동은 무엇이냐면요, 식후에 바로 걷기입니다. 식후에 바로 걷기는요, 체중 감량과 식후혈당 상승 억제라는 2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발표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제너럴 메디신에 의하면요, 식후 걷기를 통해서 한 달에 최대 3kg 감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어요. 2017년 한 연구에 따르면요, 식사 후의 혈당 증가는요, 90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식후에 늦어도 20분 전에는 운동을 시작해야 혈당 상승과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식후 걷기뿐만 아니라 걷기 자체만으로도 중성지방을 낮추고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게 해주고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주고요, 수면의 질 향상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걷기는요,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이 필수가 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볍게 도전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2016년 유럽 당뇨병 연구협회 공식 저널인 당뇨병학 학술지에 따르면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구를 했었는데요, 식후 10분만 걷기 운동을 했는데도요, 혈당 조절에 효과를 보였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또한 아무 때나 하루 30분 걷기와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번 식후 10분을 걷기를 교차 진행을 했는데요, 저녁에 걷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큰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방법 없이 하루에 30분 정도 걸어서 3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있다면 정말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끝낼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삶에 녹아나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바로 이런 식후
걷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후 30분 걷기는요, 누구나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30분이 부담스럽다면요, 식후 10분이라도 꼭 걷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단 10분 걷기만으로도 걷기 운동의 효과는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당뇨병 환자, 또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 식후 걷기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눕거나 TV를 보는 대신에 집 주변을 가볍게 걸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 걷기 운동의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걷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식후에 30분 정도를 걷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식후에 바로 걷자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속보로 걷자는 거고, 네 번째는 매일 걷자는 거고, 다섯 번째는요, 저녁 식후에는 꼭 걷자는 거예요. 제가 이 걷기 운동에 대해서 이전에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식후 걷기를 하면 배가 아파요, 또 식후 걷기를 하면 소화장애가 올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식후에 걸을 때 바로 아주 빠른 속도로 걸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처음 수분간은요, 몸에 무리가 안 가게 아주 천천히 걷는 게 좋습니다. 어슬렁 어슬렁 이란 말이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수분을 걸어서 배가 안 아플 정도가 되면요, 천천히 속도를 올리시면 돼요. 매우 강하게 속도를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런 걷기의 속도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정한 수준, 내가 걸어서 배가 안 아플 수준의 걷기 속도를 찾으시면 돼요. 이런 속도를 올리는 도중에 배가 아프다면,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다면 다시 속도를 낮추고 천천히 걷다가 또 다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의 식습관, 운동 습관 등을 총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